안녕하세요. 한동아의 시기보감입니다. 오늘은 쇠비름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쇠비름과 수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걱정이 많았을 텐데요. 쇠비름은 건강을 위해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쇠비름의 효능을 살펴서 건강에는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쇠비름은 쇠비름과 풀로 이름은 비름이라고 했지만 비름과인 비름과는 전혀 다른 종입니다. 쇠비름의 잎은 쐐기 모양의 번들거리는 작은 타원형처럼 생겼고 비름 잎은 깻잎처럼 보이면서 약간 작습니다. 비름을 한자로는 현 또는 현채라고 합니다. 예기의 주석서에 보면 한 어린아이가 어려서부터 총명해서 사물을 묘사하기를 잘했는데 어느 승려의 얼굴 생김새가 위로는 넓고 아래가 좁은 형상을 보고서는 얼굴이 마치 마연을 닮았다 라고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연은 바로 쇠비름을 의미합니다. 쇠비름 잎 모양을 안다면 절로 웃음이 나올 것입니다. 쇠비름의 쇠를 간혹 작은 비름의 음이라는 뜻의 소자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보다는 가축 소를 의미할 것입니다. 의병 하편에는 우현이라고 했고 단방비호 경험 신편에는 한글로 소비름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소가 잘 먹었나 봅니다. 과거부터 들녘 여기저기서 잘 자라서 심지어 무명자 집에는 쇠비름 무생하여 아욱과 깨를 기가 질리게 하네 라고도 적고 있습니다. 쇠비름의 가장 주된 한자명은 마천입니다. 본초 강목에는 잎이 말의 이빨처럼 날아나면서 성질이 매끄러운 것이 비름과 유사하므로 이렇게 이름 지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오행초, 장명채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오행초라는 이름은 잎은 푸르고 줄기는 붉고 꽃은 노랗고 뿌리는 희고 씨는 검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보면 쇠비름을 전초로 해서 섭취하면 오장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장명채란 사람을 장수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본초 강목에는 오랫동안 가뭄에 잘 견디는 성질이라 말리기 어려우므로 장명이란 명칭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쇠비름이 잘 마르지 않아서 오래가기 때문에 장명이라고 한 것이지만 먹어서도 장수하게 하는 효능도 있으니 중의적으로 사용될 뿐입니다. 쇠비름은 식량으로서의 역할도 독특했습니다. 과거부터 쇠비름을 죽이나 국, 나물로 만들어 먹었습니다. 마치현에 맵쌀을 조금 넣고 장국물에 끓여 먹는다. 마치현을 삶아서 소금, 간장 혹은 생강, 식초를 넣고 고루 섞어서 먹는다. 마치현을 뜯어 쌀을 조금 넣고 간장을 넣어 푹 삶아 먹는다 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쇠비름은 맛이 시고 성질이 찹니다. 의학인문에는 약성이 아주 차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문헌에 독이 없다라고 했지만 쇠비름은 수은 때문에 혹 유독하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헌에서는 쇠비름을 말려서 약으로 사용할 때는 줄기와 마디를 제거하고 잎만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뿌리만을 제거하고 지상부 전초를 식용 또는 약용하고 있습니다. 쇠비름은 한약으로는 청열해독약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시즌은 마치현이 여러가지 병증을 치료하는 것은 모두 산열 소종의 효능을 취할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어혈을 흩어내고 종기 종양을 삭히는 데서 비롯된다는 말입니다. 쇠비름은 종기와 궤양을 치료합니다. 동의보감에는 온갖 종기와 악창에 주로 쓴다라고 했고 본초 강목에는 여러가지 종기와 치루, 사마귀 등을 치료하는데 찧어서 환부에 발라준다라고 했습니다. 의학인문에는 풍열과 옹창에 찧어서 즙을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외용제로도 좋고 뇌복도 효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본초 강목에는 마취연고를 만들어 습선, 백독창, 정창 등에 발라준다. 36가지 창을 치료한다 라고 했습니다. 또 오래된 악창에 온갖 처방을 써도 낫지 않거나 아프고 화끈거리는 것이 그치지 않는 증상을 치료할 때는 모두 마취연을 질게 찧어 환부에 발라주면 불과 2-3일 만에 낫는다라고 했습니다. 가정에서는 고약을 만들기 어려우니 달여서 농축해서 씻어주는 용도로 활용해도 좋습니다. 쇠비름은 상흔을 제거하고 치질에도 좋습니다. 본초 강목에는
몸과 얼굴에 흉터가 남아있을 때 마취현을 다려낸 물로 하루 2번씩 씻는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치창의 초기에 마취현을 생 것이나 말린 것이나 상관없이 삶아 익힌 다음 빨리 먹고 삶아낸 물로 훈중하고 씻는다. 1개월 전후로 창 구멍이 막히면 즉시 낫게 된다고 했습니다. 쇠비름은 소염작용이 강하고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쇠비름은 구순염이나 화농성 여드름에도 좋습니다. 본초각목에는 긴순이나 면포에 마취현을 다려낸 물로 날마다 씻는다라고 했습니다. 잇몸 질환이 있을 때도 좋은데 풍치로 붓고 아픈 증상에 마취현 한 줌을 질게 찧어낸 즙으로 환부를 적셔준다. 약을 쓴 날에 바로 붓기가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쇠비름은 소염작용이 아주 강합니다. 이러한 효능을 근거로 쇠비름은 잦은 아프타성 구내염이 잘 낫지 않을 때 일정 용량을 달여서 식힌 후 자주 가글을 해도 효과적입니다. 또 습진, 아토피성 피부염 등의 피부염, 타박상으로 인해 붉고 붓고 열감을 동반하는 통증이 나타나는 급성염증에 찜질을 해도 좋습니다. 쇠비름은 곤충에 물렸을 때 해독작용도 있습니다. 본초각목에는 송충이가 사람을 쏘아 벌겋게 되고 통증이 멎지 않을 때, 벌이나 정갈에 쏘였을 때 마취현을 찍고 삶아서 환부에 붙여주면 신면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산행이나 캠핑 중 모기나 벌레에 물렸을 때 쇠비름을 찾아보면 좋은 약이 될 것입니다. 쇠비름은 대소변을 잘 나가게 합니다. 동의보감에는 대소변을 잘 나가게 한다. 쌀가루에 양념을 넣고 국을 끓여 먹는다 라고 했고, 본초각목에는 성질이 차고 매끄럽다. 독을 풀어주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점에서 평소 잦은 설사 시에는 섭취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쇠비름은 종양에도 도움이 됩니다. 본초각목에는 혈벽과 진가를 깨트린다라고 했습니다. 혈벽은 옆구리에 생긴 어혈이 뭉쳐서 생긴 종괴를 의미하고, 진가는 자궁과 난소에 생기는 덩어리를 말합니다. 최근 연구 결과 쇠비름에는 항암 작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쇠비름은 장수하게 하며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 식료본초에는 수명을 늘려 장수할 수 있게 하며 눈을 밝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의학인문에는 피를 흩어주고 간을 식히며 퍼지는 예막을 물리친다라고 했습니다. 눈 건강에는 주로 쇠비름 씨를 사용하지만 쇠비름 자체도 도움이 됩니다. 의학인문에는 비록 차갑고 매끄러우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기를 고르게 하며 장을 살찌우니 참으로 좋은 약재다라고 했습니다. 쇠비름은 성질이 냉하고 배출하는 효능이 강합니다. 과거에는 세균성 이질, 설사에도 생즙으로 해서 복용하기도 했습니다. 약성이 차서 설사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잘만 활용하면 최고라는 것입니다. 쇠비름은 중금속이 오염되지 않는 곳에서 채취해서 식용해야 합니다. 또한 옥살산이 많아 대사증후군이 있거나 요로 결석에 가중력이 있다면 결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생으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소아나 임신부, 수유 중인 경우도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쇠비름은 수은에 걱정이 있지만 잘만 활용하면 분명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는 약초임이 분명합니다. 잘 들어보셨죠? 그럼 한동안의 시기보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